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전환길이 무슨 극우 인사냐 등등 극우 극좌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극우 논란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우도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난 반헌법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뭐 극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극우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위헌적 쿠데타를 옹호한 반헌법 세력입니다. 잘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우선 경제적 불확실성의 하나로 그래도 12.3 내란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타결로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2.3 내란 이후 어려운 난국 속에서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그 EU나 일본 등등 타국과의 비교를 해보면 꽤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큰 산을 넘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타결한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또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등 정부 협상을 측면 지원하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산은 넘었지만 무수한 작은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산을 넘는 데 있어서 국익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까지도 관세 15%를 못 지키면 잘못된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언하신 대로 관세 15%를 그래도 지키면서 선방했으니까 이 정도는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관세율 적절하다고 했다가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 또 대변인 등을 비롯해서 관세율 12.5%까지 낮췄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굉장히 무식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는 FTA를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12.5가 된다라는 산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지금 흘러오고 있는 국제 질서는 이미 FTA 시대가 종언되고 있는 것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시대는 이미 종언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각국의 관세 협상의 그 행태, 그 결과이고, 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FTA 시대의 종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앞으로 모든 국가 전략을 다르게 설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앞으로 모색해 나갈지를 고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3,500억 불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도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일본의 2배 내지 2.5배, 일본이 우리 경제의 2배 내지 2.5배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역 흑자 규모를 가지고 트럼프 정부는 처음부터
이 관세 협상을 시작을 했고 그 프레임 안에 있었고 그 목적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은 끝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모두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2천억 불과 1,500억 불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0억 불은 마스가 투자입니다. 이것은 한미조선협력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당연히 하겠지만 이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은 미국에 남든 한국으로 오든 간에 그 이익은 결국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미국 땅에 투자된다 하더라도 그 전략 산업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디테일한 설계를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조선업을 비롯해서 세부 전략을 잘 설계하고 그 성과가 표면적인 숫자보다도 그 성과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주시기를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1,000억 불 관련해서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동에 집중된 LNG 등 에너지 매입 을 대체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불합리하지 않고 또한 미국의 LNG 액화터미널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다 수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000억 불을 다 수입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SMR을 비롯해서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은 미국과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에 선점을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행간의 뜻을 읽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것을 읽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협상 유형을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번에 또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들, 아젠다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국회에서도 저도 한미 조선 협력 통해서 미 군함에 대한 유지 보수 신조를 위한 입법 뒷받침을 위해서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법안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